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2차전지 대표 업종들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다시 오셨어요. 네.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2차전지 업종 조정입니까? 아니면 내리막을 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2차전지가 추세가 완전 전환됐다기보다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항상 꼭 2차전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회사의 주가가 과거 2010년도 차화정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4, 15, 16 IT 부품주들이 갈 때도 항상 보면 상승하고 약간의 또 조정을 줬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또 조정 줬다 가고 지금 그런 구간 중에 조정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 물론 최근에 고점 대비 평균 내보니까 한 28%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 찍는 5월 10일 기준으로 조금 더 빠져서 약 평균 30%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질문 주시겠지만 철저하게 배터리 셀단, 소재단, 장비단,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단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나눠서 그 수익률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역시나 꼭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좀 주시장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S지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2차전지도 이런 S지발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심리 악화에 좀 급격하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 관련돼서도 사실 국내 기업 1분기 실적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실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자체가 지방은행 부실 터지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썩 증시에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수급조차도 최근에는 수급의 주체가 사실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수급의 주체 문제 관련돼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좀 소강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 전환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막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좀 급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주도주여도 시간하고 친구가 되면서 가야 이제 사실 이게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과거 경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조정 받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는데 시간하고 친구가 되셔야 돼요. 사실 구조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물론 고점에서 사신 분도 있고 다 일일이 그거를 다 가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실 때는 분할 매도 하는 거고요. 내가 설사 고점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숫자와 관련된 지표들을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박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 신뢰,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또 중간중간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끌고 가지 못하는 좋은 회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지 못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공부한 회사,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좀 무럭무럭 성장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지금 전체적인 아까 주시장 심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10에서 15% 많게는 20% 가까이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조정이 온다고 해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의 펀더멘탈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개별 기업단의 악재가 있으면 그건 진짜 큰 문제인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오셨을 때 6종목 분석해 주셨어요. 오늘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6종목에 이제 배터리 셀단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1분기 실적에 나와서 분석을 해드리고 광물단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종목 분석해드리고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베 요거를 양극재 단에서 실적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음극재 대주전자재료랑 도전재 나노 신소재는 실적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다음 실적이 업데이트 되면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은 이제 분석 종목이 좀 늘었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 요 표를 보시면 이제 5월 9일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46개 실적 추정이 가능한 이제 2차 전지 평균 그 기업들의 상승률이 47.8%로 여전히 상승이 좀 제가 가져왔을 때 4월 10일 한 달 전에 65%가 넘었으니까 확실히 20% 가까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역시 쪼개서 보시면 배터리셀 3사가 약 20%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5월 9일 종가 기준입니다. 원자재 평균이 164%로 기록했고요. 양극재 평균이 97.7%로 기록했습니다. 음극재가 26%. 역시 음극재와 도전재 쪽에서 상당히 부진했고요. 분리막이 40%, 전해액이 12.8%, 전해액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비주가 34%로 기록했고요. 그런데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돼서 가장 수익률이 지금 좋은 게 원자재하고 양극재 단인데요. 원자재도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원자재 1등이 압도적으로 455%를 기록한 에코프로 한 종목이 원자재 평균값을 이렇게 올려놨고요. 반대로 고려아연, 니켈을 생산하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의 오히려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단에 보시면 양극재 평균이 91.7%인데 97.7% 이 양극재도 1등인 코스모 신소재가 2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전체 평균을 올렸고요. 양극재 단에서 상승률이 낮은 종목 LNF 같은 경우는 30%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도 평균은 26.2%인데 음극재 도전재 관련돼서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이 최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8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셀단이나 소재단이나 장비단이나 다 1등 기업에서 압도적으로 평균치도 올려놨고 상승률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투자하실 때 최근에 양극재가 계속 좋긴 좋았지만 양극재, 그 다음에 원자재단, 그리고 셀단, 그리고 음극재, 도전재단 이렇게 그 배터리 소재의 밸류체인별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고요. 소재단에서 분산 투자하실 때도 역시나 압도적으로 그 1등 기업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나온 게 이제 양극재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네 종목이에요. 네. 자, 순서대로 좀 볼까요? LG화학부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사업부가 워낙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가장 큰 거는 석유화학 사업부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가치, 그 다음에 양극재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부, 파만농, 생명과학인데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석유화학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단에서 40% 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LG화학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거는 여전히 적자긴 합니다. 석유화학 사업부가 굉장히 적자폭을 많이 줄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 분기 작년 4분기에 1,66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면 510억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적자폭을 3분의 1로 줄이면서 전체 LG화학의 영업이익 실적을 개선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양극재 단의 첨단 소재 사업부입니다. 첨단 소재 사업부가 2,030억을 기록했거든요. 영업이익에서. 역대 첨단 소재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첨단 소재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540억이니까 500억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사업부의 이익률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양극재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에 대한 여전히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마진이 굉장히 박하거든요. 마진이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약 6%대, 연간으로는 6%대,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한 6% 초반.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한 7%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원래 5% 미만대 영업이익에서 양극재 사업부에서 요번에 8%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네. 후하게 줘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LG화학의 거의 90%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0% 내재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 그룹사 거에 대한 또 그 후하게 쳐준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공장에서 이런 자동화하는 거, 인건비 줄이는 거나 여러 가지 비용단의 절감 효과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LG화학의 가동률 또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거의 90%대 가까이 양극재 관련돼서 가동률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단도 줄이고 생산 그 시너지 효과도 좋아지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랑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부가 올해는 석유화학 사업부의 이익을 초과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고, 매출단에서도 1분기 최대 매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막 올라가다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좀 많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매출단에서 1조 1,352억, 네, 전년 1분기 대비해서 2배 넘는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 100%가 다 이런 2차전지 소재단에서 100% 매출 성장이 나오니까 다 이게 100%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데 엄청난 매출 성장률이고요. 예. 근데 다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양극재 업체 중에 실적 나온 데 중에서 작년 전 분기가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이 255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202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극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좀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2.1%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낮은가 봤더니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소위 말하는 원자재를 조달받는 게 아니라 이 완성차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사급받아서 쓰는 물량이 다 소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또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원자재를 광물을 조달받을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시 6%대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빠졌지만 매출이 역시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도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좀 보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1분기 실적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잘 나왔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비엠도 1분기 실적,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2조 110억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6,600억대 매출에 비하면 약 한 4%, 210% 가까이 매출이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1,073억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1,100억대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뭐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단에서도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100%가 다 자동차 배터리 소재 양극재가 아니고요. 전동공구라든지 뭐 이바이크라든지 BIT 소재,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지 외에도 일종의 매출이 2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1분기의 계절적 비성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동공구가 건설 현장에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작년에 화재로 캠4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는데 예. 바로 이게 또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캠4 공장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신규로 가동한 캠7 공장 같은 경우도 고정비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고정비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동률이 85에서 90%까지 올라오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에코프로비엠도 원래 본연의 실적인 영업이익률 6%대 한 중후반까지는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네. 또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네. 코스모 신소재도 매출은 110% 증가했고요. 매출 역시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 지금 한 작년에 작년에 1,400억대 정도, 지금 분기 매출에서 지금 100% 증가한 2,800억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단에서 66억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도
여전히 100% 다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아니라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 해가지고 MLCC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 MLCC가 IT용에 들어가는 게 있고 전장용에 들어가는데 주 고객처는 역시나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 MLCC 쪽에서 IT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도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기가 IT용에 더해서 지금 전장용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장용 쪽에서 굉장히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좀 전장용 매출이 확대되면 당연히 삼성전기 MLCC가 좋아지면 코스모 신소재의 MLCC에 들어가는 부품인 전도성 페이스트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 매출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스모 신소재 연간 실적에는 계속 분기 최대 실적 매출을 찍을 거라 보고 있고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역시나 회복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1분기나 이제 상반기가 1년 전체 놓고 보면은 조금은 좀 실적 내는 좀 불리한 그런 네, 양극재 업체 딴에는 1분기가 좀 예. 보통 계절적 비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 기업 4군데 이제 봤고요. 셀 기업 2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1분기 실적 분석해 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거는 올해 처음으로 1,003억의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분기 매출단에서 약 25% 정도 매출 성장이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LG 엔솔만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으로는 매출 한 40% 넘는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지금 분기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3억의 첨단 세액 공제가 잡혔지만 연간으로는 8천억에서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천억, 내년에 한 1조 6천억, 내후년에 한 거의 2조 한 7천억에서 3조까지가 세액공제로 반영될 것 같고 지금 2023년 연간 매출과 2025년까지의 연간 LG 엔솔의 매출 성장률로 치면 지금 한 30%대까지 매출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LG 엔솔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자동차 전지용 배터리 출하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GM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북미 물량이 굉장히 폭증하면서 출하량 자체가 지금 40% 넘게 성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LG 엔솔은 뭐 보니까 조정 폭도 다른 기업보다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삼성 SDI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성 SDI도 역시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지금 소재나 셀단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으로 5조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1분기 기준으로 5조 3,548억,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익단에서도 3,754억, 삼성 SDI도 1분기가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754억, 전년 1분기 대비해서는 약 15% 이상 이익 성장이 나와서 이익으로도 역대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계속 5조대 매출을 좀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I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말고 네. 공구라든가 이런 쪽 비중이 좀 높은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LG 엔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비중 단에서 3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은 약간 좀 자리를 잡은 시장이니까 네. 이익이 좀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원자재 기업은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죠. 네.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했던 게 역시나 그 흰남노 침수 피해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게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분기 실적으로 다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7천억 흑자 전환했거든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7천억이란 숫자 자체는 69.6%, 그러니까 거의 70% 전 분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깎이는 건데 흰남노 이런 그 3천억대 대규모 비용을 다 떨궜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는 급격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은 안 줄었습니다. 매출은 19조 4천억을 기록했는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감소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용단에서 굉장히 좀
선방했다는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철강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 다시 1조 5천억대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관심 가장 많은 종목일 것 같아요. 에코프로. 요즘 뭐 변동폭이 조금 이제 커지는 것 같긴 한데. 네. 1분기 뭐 실적은 어땠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0% 넘는 성장이 나왔고요. 이익단에서는 234%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인 2조 644억이 기록했고요. 2조대, 작년 4분기에도 2조대 매출 기록했는데 1분기에도 2조대 매출 기록하면서 연간으로 에코프로 한 10조 넘는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12조에서 14조까지 보는 컨센서스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1분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1분기가 약간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824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단에서 작년 1분기 539억에 비해서 20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1분기의 영업이익률 치면 지금 8.8%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계속 영업이익률이 요 표를 보시면 특징적인 게 2분기에 13.8%, 작년 2분기 기준입니다. 작년 3분기에 13%, 그리고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을 떨구는 측면으로 봤을 때 8.8%로 떨어지는데 지금 작년 1분기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고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률 7.9%인데 8.8%가 나오고요. 0.9%포인트가 높아졌네요. 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에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14% 두 자릿수 때까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뭐 쭉 살펴봤습니다만, 자, 실적으로만 만약에 본다면 네.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예요? 실적으로 보면 뭐 역시나 배터리 셀단에서는 삼성 SDI하고는 뭐 압도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것 같고, 양극재는 굉장히 고르기 너무 힘듭니다. 다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이익률은 사실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나쁘게 나왔지. 1분기 이익률로 치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나빴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제일 그 이익률의 회복 속도가 회복의 속도라기보다 회복의 성장폭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좀 높지 않을까.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5.3%대의 영업이익률 나왔는데 여기서 5.3에서 9%대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엄청 실적이 좋은데 저는 그래서 한 종목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실적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을 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단에서는 전체적인 그 그림은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실적이 좀 월등히 좋다는 점. 그래서 원자재단의 에코프로, 양극재단의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셀단의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이제 견해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좀 참고하셔서 찬찬히 좀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쭉 자세하게 실적 봤으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좀 따져보고 싶은데, 자, 지금 이제 변동이 아마 좀 있을 걸로 보이고, 밸류에이션 따져보려면은 우선은 뭐 앞으로 한 2, 3년 실적 추정치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증가를 보시면 먼저 양극재부터 보겠습니다. 양극재 전체 올해 실적 평균 매출 증가율은 60%대 정도가 되고요. 2024년 매출 증가율은 35%대, 2025년 매출 증가율은 36%대. 그래서 양극재 소위 말하는 5대 천왕이라고 하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NNF 이 5개의 3년 앞으로 향후 3년 2025년까지의 매출 성장률은 약 45%, 굉장히 견조한 매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을 보면 2023년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59.6%, 2024년이 약 3%, 2025년이 46%에서 요것도 양극재 5대 천왕의 향후 3년, 2025년까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한 50%대 후반, 50% 초중반이 굉장히 견조한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오고요. 계속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3년 동안 매출의 증가율 평균치가 가장 높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비엠. 물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 네이버 컨센서스를 했는데 뭐 네이버 컨센서스가 너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박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네이버 컨센 나온 거가 가장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네이버 컨센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얼마든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현재 요 수치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다. 3년치. 영업이익 증가율도 70% 넘는 증가율로 5대 천왕의 평균 50% 초중반 때보다 훨씬 뛰어넘는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그렇게 양극재단에서는 뭐 한 종목을 실적 증가율만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과 소재단 그리고 원자재까지 합쳐서 보시면 역시나 셀과 소재단에서 2023년 평균치는 워낙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석유화학 사업부의 적자 때문에 올해 매출 증가율 역성장이 나오고 포스코 홀딩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을 떨구는 문제 때문에 연간으로는 매출에서 사실 조금 깎이는 부분.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세 개 업체만 봤을 때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2023년에는 에코프로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2024년으로 가면 에코프로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가면 역시나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로만 봤을 때는 3년의 평균 성장률이 에코프로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고요. 두 번째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실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매출 성장률이 35%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요. 에코프로 3년 매출 성장률 또한 47%의 굉장히 견조한 매출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셀과 원자재단에서는 매출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랑 LG 에너지 솔루션. 이익의 측면으로 보면요. 이익이 에코프로는 2025년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상당히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2025년 에코프로의 2025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어서 3년 평균치가 50%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히 상향의 여지가 남아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한 150%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3년치, 향후 3년치의 평균이 92%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좀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 같아서 2차전지 실적 증가율 배터리 셀과 원자재를 합쳐서는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대장의 역할 실적 성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극재 도전재단 말씀드리면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대주전자의 요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99%, 내후년에 112% 그래서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나노신소재보다 높은 75%의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성장률 또한 올해 76%, 내년에 155%, 내후년에 141% 그래서 3년 평균이 약 120% 후반인 정도 될 정도로 대주전자재료가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음극재 도전재단에서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역시나 이제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가 매출 평균은 약 65%, 영업이익 평균은 한 50%대 중후반이 나올 것 같아서 이 2차전지 이제 소재단에서 음극재 도전재 관련돼서는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가 좀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별로 지금 배터리셀, 양극재, 원자재, 소재 이 정도로 이제 나눠서 네네.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뭐 셀 기업부터 좀 한번 볼까요? 네, 셀단에서는 PEG 값으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PEG는 원래는 피터 린치가 고안한 개념으로 PER을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성장률로 나눈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딱 원칙대로 가져왔습니다. 1일 때 이제 맞습니다. 기준이고 1위 기준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자 매력이 있는 거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보다 높아지면 이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위 기준입니다. 자, LG엔솔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EPS 성장률이 173%고요. 요거를 현재 2023년 PER로 나누면 PEG 값은 0.36배가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PER 값도요, 그날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EPS 성장률도 네이버 추정치가 상당히 자주 좀 바뀌는, 네이버 추정치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걸 5월 9일자 종가 기준으로 EPS 성장률과 PER 값을 반영했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23년 PEG 값이 0.36배가 나오고요. 2024년 PEG는 0.68배, 2025년 PEG는 0.45배.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향후 3년치가 워낙 EPS 성장률이 연평균 EPS 성장률 자체가 약 1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PEG 값은 EPS의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PEG 값이 1보다 낮은 평균치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EPS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3년 PEG가 3.5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24년 EPS 성장률이 21%, 2025년 EPS 성장률이 26%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올해는 엄청나게 높은 3.5의 PEG 값에서 내년에 0.89배, 내후년에 0.57배까지 빠지면서 EPS의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삼성 SDI PEG 값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는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 40% 역성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이 급격하게 91.5%까지 올라와서 0.1배까지 떨어지고요. 내후년에는 37.2%의 EPS 성장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PEG 값이 0.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PEG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이 PEG 값을 체크하면서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의 흑자 전환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계속 늦어지고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좀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EPS 성장률의 변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6% EPS가 성장하고 내년에 약 18%의 EPS 성장, 내년이 좀 포스코홀딩스로는 굉장히 EPS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PEG 값이 2.1, 내년에 0.46, 2025년에 1.29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PEG 값이 올해 EPS 성장률이 거의 9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 올해 PEG 값으로는 0.05배까지 엄청나게 낮은 수치가 나오고요. 조금 이거는 뭐 일회성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일회성 요인이라기보다는 기저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2024년 이제 정상적인 PEG 값이 나오는데 EPS가 35% 성장해서 0.9배가 나오고요. 제가 요거 2025년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슈가 돼가지고 일부러 공란으로 놔뒀는데요. 이게 지금 네이버 추정치로는 지금 2024년 EPS가 18,800원대인데요. 지금 네이버가 왜 이렇게 그 추정치를 낮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네이버 추정치 EPS를 8,713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역성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2024년에 평균치만 성장한다고 치면 2025년도 PEG 값도 약 1배 미만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과 원자재 단에서 가장 좀 이 PEG 값,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나 LG엔솔과 뭐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셀하고 원자재 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양극재하고 소재 기업들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밸류에이션 볼까요? 묶어서 예, 보시는 게 한번 나을 것 보시죠.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먼저 양극재부터 보겠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2023년 PEG가 0.88배, 2024년 PEG가 0.17배, 2024년 PEG가 0.17배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는 워낙 2024년 EPS 성장률이 약 79.1%로 굉장히 좋은 EPS 성장률이 나오고요. 2025년 EPS 성장률 또한 43% 성장하면서 LG화학이 좀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0.88배 올해 PEG 값에서 내년에 0.17배, 2025년에 0.22배로 연평균 0.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PEG 값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 EPS 성장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61배인데 워낙 PER 값이 높기 때문에 올해 PEG 값이 1.86배입니다. 사실 1.86배로 보면 팔아야 되는 시점은 맞는 거죠.
뭐 아무리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PEG 값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되는 수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 PEG가 1.3배까지 떨어지고요. 그거는 역시나 2024년 코스모 신소재의 EPS가 56% 성장하기 때문에 1.3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2025년 요 추정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뺐는데 2025년 EPS 성장률이 2024년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 치면 코스모 신소재 2025년 PEG 값도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23년 올해도 0.78배로 가장 낮고요. PEG 값이. 예. 그 이유는 EPS가 121% 성장하고요. 2024년 PEG 값이 0.8배. 왜냐하면 2023년 EPS 성장률은 68%로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배 미만이라는 거고요. 2025년에도 EPS 성장률이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0.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PEG 값의 평균치가 한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1배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PEG가 1.15배, 2024년 PEG가 2024년 EPS 성장률이 한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2024년 PEG가 딱 1배가 됩니다. 예. 근데 2025년에 또 이것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네이버 실적 추정치가 잘못됐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그냥 네이버 추정치로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추정치로 2025년 EPS 성장률이 39%가 나옵니다. 그러면 39% 기준으로 하면 0.8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3년치 평균은 1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LNF가 올해 실적 추정 기준으로는 2.3배로 가장 높고요. 근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24년과 2025년에 평균 EPS 성장률 50%가 넘기 때문에 55%가 넘기 때문에 2024년에 LNF가 PEG 값이 0.3배, 2025년에도 0.3배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기업은 LG화학,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LNF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을 보았을 때는. 근데 평균치가 가장 낮은 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화학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딱 한 종목을 고르면 저는 LG화학을 고르겠습니다. 이제 최근 전기차 업황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워낙 기술 변화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궁금해요. 3월달 이제 전기차 이제 동향 좀 말씀드리면 3월달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제일 중요한데 14%대 침투율입니다. 여전히 신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신차까지 옛날 휘발유 경유차를 다 합치면은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전기차 침투율 14%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3배, 4배의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5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봤을 때 3월달 기준으로 미국은 여전히 7.9%, 유럽은 20.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7%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전체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56.5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요. 나라별로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요. 유럽이 28%. 유럽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거로 보는 미국 시장이 배터리 출하량이 42%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출하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5.2% 여전히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글로벌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출하량에서 역시나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전년 대비 25.7% 성장했고요. 다만 CATL이 LG 엔솔과 출하량 자체는 조금 차이 나지만 78% 전년 대비 성장했다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특징적인 게 3월 글로벌 중국을 제외하고 SK온하고 SDI가 5등, 6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SDI의 약진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SDI 중국 제외 전체 출하량은 2.8기가와트시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4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국과 한번 유럽으로 쪼개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역시나 LG 엔솔이 전년 대비 75% 성장했고요. 다만 파나소닉의 압도적인 테슬라향 물량 때문에 파나소닉이 미국에서는 1등입니다.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1등이고 2등이 LG 엔솔인데 전년 대비 말씀드린 대로 75% 성장했고요. 미국에서도 CATL과 SDI 약진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CATL이 60.4% 성장했고요. SDI가 263% 성장했습니다. SDI와 CATL의 출하량 차이는 0.1기가와트시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고요. 3월달 유럽의 성장을 보면 유럽에서 아까 28%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엔솔이 LG 에너솔루션이 6.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18% 성장하면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CATL이 굉장히 좀 성장률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CATL이 4.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86% 성장하면서 LG 엔솔하고 2기가와트시로 좀 차이를 좀 줄이고 있다는 게 좀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지금 1.5기가와트시로 유럽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원래 3위는 SK온이었는데 SK온을 제치고 삼성 SDI가 전 월 대비 49% 성장하면서 1.5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삼성 SDI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약진했다.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여전히 CATL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LG 엔솔이 좀 압도적으로 1등이다. 좀 그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가 뭐 큰 폭으로 빨리 지금 성장할 거라는데 뭐 이견은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게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성장을 당겨오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걸 놓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투자할 때 그래서 또 주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뭐 산업이 그냥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턱대고 또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리스크 요인, 뭐 점검해야 될 내용들 있으면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유럽하고 북미에서도 지금 BYD의 그 배터리를 쓰겠다, CATL의 배터리를 쓰겠다는 일부 유럽 차종에 대한 얘기가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예. 유럽 시장 점유율을 일부 이탈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예. 중국 관련돼서 보조금 제도가 일부 주정부에서 부활하는 문제로 인해서 중국 그 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또 이 부분이 유럽이나 북미에 일부 진출하는 일부 그러니까 저가 차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또 일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천만 원대 미만 차종에서는 조금 저희 배터리를 탑재하는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부담이. 그래서 점유율 측면에서 좀 전기차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자꾸 저가형 중국산 이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부분이 완성차 그 시장 침투율 측면이나 경쟁률 측면에서 좀 저희 배터리를 쓰는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일테면 IRA 기준으로 하면 네. 거기에 뭐 사용하는 원료라든가 네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네네. 그런 거를 뭐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는 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CATL이 아마 그 합작법인의 형태로 꼼수를 부려서 완전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그러니까 CATL 기술을 다 제공하고 모든 투자는 포드가 제공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단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실제로 CATL과 포드의 합작법인이 실제 팩트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또 엄청 큰 우려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국내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이게 주가가 이제 흔히 뭐 미래성장 당겨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럼 얼마를 당겨왔느냐 이게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네.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어떤 리포트에는 2030년 거에 대한 실적까지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부 개별 기업 단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사실은 PEG 값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PEG 값이 1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이 PEG 값이 1.5가 넘는 기업들은 2025년 3년치의 실적 추정치는 당겨와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PEG 값이 1.5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의 계속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첸,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3년의 평균 값을 보면 물론 실적 추정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치만 봤을 때는 여전히 1 미만이기 때문에 예. 2025년, 26년의 실적을 당겨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리하다고 보시는. 네, 좀 너무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030년까지 미래의 성장을 다 당겨왔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네, 2030년까지의 실적을 당겨왔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실 어떨 때 70%막 이렇게 넘게 네. 조정이 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거죠. 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 성장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만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 지금의 2차 전지 향후 3년, 4년치의 매출 성장률로 비교했을 때 당연히 지금 2차 전지의 매출 성장률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양극재 업체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장기 이렇게 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수주 계약만 해도 90조가 넘거든요. 음극재까지 포함하면 93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93조라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 좋든 싫든 간에 바인딩 계약이라는 거죠. 향후 계약 기간을 보면 2032년까지 매출이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IT가 성장했을 때보다는 월등히 더 실적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단기적으로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삼성전자의 과거 사례를 더 뛰어넘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뭐 투자 요령이라고 할까요? 네. 조정 받을 때 막 또 네. 최근에 상반기 때처럼 막 올라갈 때 뭐 아직 뭐 대세 하락이 오지는 않았다고 이제 보니까 네. 뭐 이제 좀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 내리막을 탈 때 이렇게 이 국면마다 좀 투자하는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비싸게 사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딱 시점에서 굉장히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아까도 제일 첫 번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하려면 한 번에 예를 들어 내가 저만 해도 예를 들어 양극재 관련된 회사를 1억을 산다. 그럼 최소한 20번 넘게 나눠서 사거든요. 예.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못해도 한 5번 정도는 나눠서 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나눠서 사는 시기가 제가 산 기준으로 올라가면 그건 제 몫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계속 분할로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내려가는 거의 기준은 최소한 내가 산 가격에서 저는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주식은 많이 팔고 뭐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요. 네. 이게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좀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 삼성전자는 거래일 기준으로 3거래일을 제외하고 한 달 내내 약 17일 정도 계속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3일은 팔았지만 하이닉스도 한 달 내내 20거래일 정도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확인이 아니라 예상하고 사는 건데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서버, PC, 휴대폰에서 재고가 줄어드는, 지금 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재고가 2주에서 4주인데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 재고의 소진 기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6주에서 8주가 나오고요. 정상 재고 2주에서 4주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PC 같은 경우도 7주에서 8주. 그다음에 그나마 제일 조금 최근에 휴대폰이 잘 팔리면서 휴대폰도 정상 재고를 약 1주에서 2주 정도 넘는
다 지금 재고가 완연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업종을 개인 투자자가 따라 사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 민감제 성격을 띠고 지금 매크로 경기가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서 좋아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실은 생각보다 예전과는 다르게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한 달 동안 계속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될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사는 그러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외국인이 2차 전지를 엄청 수익을 많이 내서 판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금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 해외 IR이 막 잘 돼가지고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전체 K 배터리, K 2차 전지가 연평균 33%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글로벌로 탑 1, 2를 달리는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왔다는 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외국인의 시각도 언제든지 다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종목 투자는 안 되니까. 네. 만약에 일테면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려면 ETF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ETF, 2차 전지 ETF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퇴직연금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ETF, 대표적인 2차 전지 ETF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세 번째는 신한솔, 신한자산운용에서 만든 신한솔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있습니다. 예. 먼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는 요것도 네이버 증권의 국내 증시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고 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ETF 안에 어떤 종목을 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요게 상위 5개고요. 요거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5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타이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 높은 거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코덱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러니까 양극재랑 셀단이 비중이 높고요. 그 중에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이 높고요. 예.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 타이거 2차 전지는 에코프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을 거냐, 타이거 2차 전지가 더 많이 담은 에코프로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을 거냐,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되겠군요. 네, 극명하게 갈리는 거고. 근데 재미난 거는 코덱스 2차 전지에도 상위 종목 10개까지 봐도 원자재 단에 광물의 포스코홀딩스가 아예 없습니다. 예. 타이거 2차 전지도 상위 10개, 1등부터 10등까지의 포스코홀딩스가 없습니다. 예. 근데 신한솔 2차 전지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이 따끈따끈한 솔 2차 전지 소부장 ETF는 1등이 에코프로고요. 2등이 에코프로 BM, 3등이 포스코 퓨처엠, 4등이 LNF, 5등에 포스코홀딩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비슷한기도 하지만 좀 다르기도 하고 네네.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주력 종목들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주력 종목들이 좀 전망이 좋겠다 판단이 들면 그 ETF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들 요새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방송 나가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단 주가가 30% 이상 빠져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너무 공감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에코프로 BM 너무 좋은 거 알겠고 원자재 단의 에코프로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성장해야지 2차전지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건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 너무 심하게 막 욕을 하시거든요.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2차전지 양극재 셀 소재 단의 음극재 도전대 같이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요. 주가 측면에서 단기간에 제일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원자재 단의 에코프로도 그렇고 단기간에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되는 건 맞으니까 설사 내가 투자한 종목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무작정 욕할 게 아니라 그 의견의 논리적인 근거가 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숫자도 계속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차 침투율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PEG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투자한 종목 외에 다른 LNF의 동향이 어떤지 포스코 퓨처엠의 동향이 어떤지도 알으셔야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대한 그 성장률도 상대적인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위 말하는 8대 종목에만 너무 꽂히셔가지고 8대 종목만 너무 보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못 보시니까 그런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8대 종목이 너무 좋은데 8대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충분히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8대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너무 비난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